권익위. 그러면 권익위까지 얘기하고 한꺼번에 하시죠, 그럼. 예. 권익 얘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정책 방향과 역점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 및 기타 현안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단 민원 101건을 해결해 약 2만 5천 명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고충 민원 6,700여 건과 행정심판 만여 건을 적극 처리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13건의 제도 개선도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소통 확대 방안과 집단 갈등 민원, 특이 민원 해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 중앙부처와 교육청에 갈등 조정 담당관을 지정해서 민원 대응과 국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 민원 안내번호인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한 신고사건 12,700여 건을 처리했고, 신고자의 역대 최대 보상금 20억 원을 지급하여 신고자 보호 보상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근로자 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을 표준화해 비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국민 편에서 실질적인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국민 소리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을 위하여 단칙과 특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화된 고충 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권익위 국민신고를 통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민원이 연간 약 1,200만 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특이민원 140만 건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특이민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급 기관별 각 갈등 조정 담당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특이민원은 권익위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특별관리하는 등 민원인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특이민원 전담 처리를 위한 정규 인력도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서 상반기 대비 30% 이상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교통, 환경 등 6대 분야의 130개 과제를 단계별로 해결하고, 지역의 현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지원으로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버스인 달리는 국민신고 운영을 상반기 대비 40% 이상인 74회로 확대를 해서 민생 현장 속 국민 곁으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을 행정심판 청구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등으로 확대를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패널을 청소년에 이어 청년 부분까지 신설을 해 이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30 청년 담론단을 활용해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체감형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 약 41만 건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청년이 원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 방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상 속 불편, 불합리 유발 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 제안을 재검토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발전시켜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생활, 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패행위를 차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담합, 입찰 비리 등 부패 빈발 분야, 특히 지방의회 의원 등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조적인 부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도 확보해서 신고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직에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부패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30억 원의 상한을 폐지하고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지급해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책임 감면, 화해 공고 등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나 공익 침해 행위 신고 등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호 기준을 일원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 내부 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 윤리 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겠습니다. 인사, 계약 업무 등 10개 직무에 대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초, 중, 고 대상 게임, 체험식 찾아가는 청년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청년 맞춤형 청년 특강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청년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점검과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 이행 점검을 통해서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상화 과제와 기타 현안 과제입니다. 국가정상화 과제, 7대 사회학 세부 과제 중 하나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하고 효율적인 환수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재정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기타 현안 과제로 AI 국민신고를 구축해서 국민은 더욱 쉽게 민원을 내고 공직자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97개의 정부 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를 국민이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110 번호만 알면 정부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 번호를 110 중심으로 통합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앞장서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보호,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권익위는 지금 현재 인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약 670명 정도. 670명. 그 민원이 어젠가 말씀 듣기로는 연간 접수되는 규모가 1,180만 건? 예, 1,170만 건 정도입니다. 올해로는 벌써 6개월 됐는데 700만 건이 돼서 연말까지 아마 1,400만 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680명이? 예. 그중 상당 부분은 이제 관계 행정기관에게 이체부합니까? 이체부해서 처리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면은 고충 민원을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체부하고 남는 건 몇 건쯤 돼요? 이체부하고 남는 게 다수 그러니까 그 건수로만 따지면 약 6,700 이번 6월 달까지 1월부터 6월 달까지만 따져봤을 때 6,700건 정도 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700건? 예. 남는 게? 원래 그 5만 1,000건 정도가 2025년도에 고충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5만 1,000건 내는 다수인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낸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건수를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복 뭐 했던 예. 것도 하고 막 이 사람이 했고 저 사람이 했고 한 사람이 여러 개 하고 이런 거는 한 개로 보면 그걸 보면은 14,700건 정도가 작년에 접수가 됐습니다. 처리했습니다. 그럼 남는 건 몇 건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이첩을 하거나 이첩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에 처리하고 있는 그러면 이 인적 역량이 부족해서 권익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역량 부족으로 뭐 좀 남겨놓거나 즉 좀 적체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든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겨놓거나 적체되지는 아니하고 다 처리를 해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그 민원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원이 안 받아들여진 형태로 처리됐다고 어떤 불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 보긴 합니다. 근데 면담도 다 하지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서류로 통보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모든 조사를 다 해서 처리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면 상담이나 이런 뭐 예를 들면 하소연을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통보를 처리해서 통보를 하고 나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때 뭐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는 경우하고 이게 뭔 소리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용성에 대한 평가를 지금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담당 직원 있어요? 소위 그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처리를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춘다, 끝이다라고 이제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마음에 안 들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수용할 수 없다.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장 상대로 이제 지금부터 투쟁이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렇게 수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그런 반복 민원, 지난번에 냈는데 또 내는 민원이 그게 140만 건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수용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것들을 어쨌든 각 부처로 이첩한 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고 권익위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닌 거는 이제 나름 최종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결과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기각이지 쉽게 말하면 기각의 각하에 가까운 인용이 아니고 그런 되게 그렇잖아요.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게 그 인용해주면 말이 없겠지. 원하는 게 되면 근데 그건 내가 보면 그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이런 이유로 통보를 하면 어느 정도 수용되더냐, 한 반쯤 되더냐, 아니면 10분의 1도 안 되더냐, 아니면 90%쯤 되더냐, 그 말입니다. 네, 뭐 얘기해 보십시오. 뭐 하는 쪽에서 권익위 기술실장입니다. 네. 수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조사하지 않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고충민원 만족도가 한 78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대충 한 3분의 2 이상은 그냥 처분하면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약 그 평균 한 3년 평균 보면은 한 5만 건 정도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복 이첩 안 하고. 그러니까 이첩한 거 빼고.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저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았어.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민원인이 해당 기간을 찍어가지고 민원을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민원인이 예를 들자면 복지부를 찍었다. 그럼 민원이 바로 복지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빼고 내가 말하는 거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위원회가 연간 5만 건 정도 평균 3년 평균 5만 건 정도 처리하는데요. 최종 처분을 한다고 말이잖아요. 저희 권익위원장 수용성이 얼마쯤 되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족도가 한 25년도에 78.4점 나왔습니다. 물론 인용 민원은 훨씬 높습니다. 한 90점 수준으로 나오고요. 인용된 거야 다. 웬만하면 불인용은 한 60점 아래로 60 정도. 좀 한 30점 정도 만족. 한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불만을 갖는다. 근데 여전히 불만을 갖는다고 하는 게 불만이지만 참는다 하고 다시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계속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평생 그거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 되거든. 어떻게든 간에. 없애는 방법은 결국 계속 듣고 경청하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객관적으로 잘 내주면 수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거는 내가 보기엔 3분의 1도 안 되고 내가 존중받고 있느냐. 예. 내 얘기를 국가기관이 귀담아 들어주느냐. 아니면 말단 직원이 나와서 속된 말로 떽떽거리고 그러느냐. 아니면 고위직이 나와서 점잖게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느냐. 이게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걸로 거의 대부분 해결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서류로 아무리 엄격하게 해서 보내면 역시 한편이네,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이것까지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자꾸 대상이.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려면 적절한 인력이, 훈련된 인력들이 그 충분히 들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또 같이 해결 방법을 같이 찾고, 이렇게 해야 그게 최종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우리 그 인생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인생 사는데 그 맨날 그 민원 매달려가지고 평생 그 불행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민상담관을 20명에서 11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12명으로? 시민상담관에는 이제 심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늘렸고, 그것도 좀 부족해서 시민상담관은 민간인 자격이라서 실제로 이제 그 공무원과 같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전문 상담관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2년 기간제 근로자에서 계약 1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와서 예산 다 협의가 돼서 내년에는 100명을 추가로 100명 임명을 해서 늘렸어요? 예, 잘하셨네요. 경청하고 듣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사실 국가 사회적으로 이게 민원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해결은 아니고 해소가 안 돼서 생기는 비용이 너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사람들이 지금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140만 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쨌든 어떻게든지 좀 최대한 끊어내야지. 예? 그러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감정을 갖고 평생을 그야말로 낭비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국민권익위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인력도 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요즘 워낙 그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 그런 신고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처리에 너무 그럴 거예요. 헛헛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것도 늘려야 되고, 이제 각 부처청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가 최소한 상황 파악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필요하면 그래도 제일 전문성이 높은 데가 권익이니까, 예. 집단 민원이든 개별 민원이든 예, 그 경험에 기반해서 교육도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고, 그죠? 예. 경험도 공유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중에 아주 복잡한 거는 좀 대신 처리를 해주든지, 하여튼 뭐 시범을 좀 보여주든지. 각 부처청도 골치 엄청 아플 거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해결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로 이송하게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있어요? 권익위로 이송이 되면 이제 저희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해가지고 담당 직원을 투입해서 전문 상담관과 같이 해결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국민권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예, 책임감을 많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원을, 보통 공직자들은 민원 그러면 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원의 원자를 원망할 원자를 써가지고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원한이 되지 않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